나는 올해 60을 넘긴 평범한 남자다. 젊을 적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 친구들과 사업을 함께했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가족만큼은 지켜냈다. 내 옆에는 늘 아내가 있었고 그 자리를 든든히 채워준 사람은 또 하나 있었다. 내 가장 오래된 친구였다. 학창 시절부터 함께 어울렸고 인생의 굴곡마다 곁에서 나를 푹 돋아주던 말 그대로 평생의 동지였다. 아내와 친구 그리고 나. 이 셋은 내 인생의 기둥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말이다 믿었던 두 사람이 내 뒤에서 손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앞에 드러난 낌새가 있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살았던 걸지도 모른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있었다. 친구가 집에 들를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묘하게 달라졌다. 부엌에서 차를 내올 때 웃는 얼굴 속에 낯선 긴장감이 스며 있었고 두 사람의 눈길이 스치면 마치 순간적으로 공기가 바뀌는 것 같았다. 나는 그저 오래된 가족 같은 사이라 그럴 뿐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남자의 본능은 속일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늦은 밤 출장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나는 미묘한 냄새를 맡았다. 익숙하지만 집 안에서 맡아본 적 없는 향수 냄새, 그리고 아내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 불 꺼진 거실을 지나며 내 가슴은 쿵쾅거렸다. 노인이 된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의 두근거림. 그것은 설렘이 아니라 불길한 예감이었다. 방 안에서 들린 건 웃음소리였다. 가벼운 농담 같았지만 그 속에는 부부 사이에서나 나올 법한 은밀한 친밀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고 손잡이를 잡을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나는 문을 열지 못했다. 혹시 내가 괜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래된 친구와 아내가 대화 좀 나누는 게 무슨 문제냐? 그렇게 내 마음을 눌렀다. 그날 밤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 스쳐 지나가는 눈빛, 우연히 맞잡은 손길, 그 모든 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 곁에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내가 모르는 세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젊을 적부터 친구와 함께 많은 세월을 보냈다. 그 친구는 나보다 한 살 위였지만 늘 형처럼, 또 때론 동지처럼 내 옆에 있었다. 군대도 같이 갔고 사회에 나와서도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다. 술잔을 기울이며 밤새 수다를 떨던 시절부터 장사를 벌여 쫄딱 망하고 빚에 허덕이던 시절까지 친구는 내 옆을 지켰다. 나는 늘 생각했다. 내 인생에서 아내 다음으로 믿을 사람은 이 친구뿐이다. 아내는 참 곱디 고운 여자였다. 30살 즈음에 만나 결혼했으니 지금으로 치면 늦은 편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성숙하고 단단한 여자로 내 곁에 와주었다. 젊은 시절의 그녀는 마을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고왔고 결혼 후에도 내 뒷바라지를 하며 집안을 잘 지켰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아내의 미모는 쉽게 바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아리따운 풍모가 생겼다. 어딜 가나 시선이 따라붙었고 나조차도 놀랄 만큼 은근한 매력이 있었다. 솔직히 나는 나이 들어가는 내 몰골을 거울로 보며 종종 불안했다. 저 여자가 왜 내 곁에 있는 걸까? 혹시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원하진 않을까? 그런 의심이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늘 있던 사람이 바로 내 친구였다. 그는 사업에 실패한 뒤에도 혼자 살았고 배우자도 없었다. 늘 자유분방하게 살며 내 집을 제 집 드나들듯 오갔다. 아내는 처음엔 그를 불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달라졌다. 부엌에서 함께 웃으며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나는 그저 가족처럼 편해진 거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내 눈은 바보가 아니었다.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공기가 달라졌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면 말소리가 뚝 끊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다시 웃음소리가 터졌다. 술을 마시던 친구가 아내의 손등에 무심코 손을 얹었을 때 아내가 움찔하기보다는 미묘한 미소를 보냈던 장면이 아직도 선하다. 그때 나는 애써 눈을 감았다. 에이 설마.
내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평생을 함께한 친구잖아.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다. 남자와 여자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두려웠다. 내가 그 의심을 인정하는 순간 내 삶 전체가 흔들릴 게 뻔했으니까. 평생을 함께한 아내, 평생을 믿어온 친구 그 두 사람이 만약 한 짝이었다면 나는 도대체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는가. 나는 내 마음을 누르며 살았다. 하지만 아내의 향기, 그 은근한 웃음, 그리고 친구의 젖은 눈빛은 매번 내 불안을 자극했다. 나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다. 두 사람이 단순한 사이가 아니라는 걸. 다만 그 사실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모른다는 게 문제였다. 나는 그저 지나가는 불길한 생각일 뿐이라고 애써 눌러왔다. 그러나 이상한 장면들이 하나둘씩 쌓이며 내 마음을 짓눌렀다. 어느 날이었다. 일이 일찍 끝나 집으로 들어섰는데 현관 앞에 낯선 구두 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 길은 내가 매일 지나다니는 대문 앞이었고 그 구두는 분명 내 것이 아니었다. 순간 머릿속에 스친 얼굴은 단 한 명, 내 친구였다. 설마 그가 또 들른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시간은 평소와 달랐다. 평일 낮 내가 집에 없을 시간이었다. 조용히 안으로 들어서자 부엌 쪽에서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그 웃음은 내가 알던 아내의 웃음과 달랐다. 오래 함께 산 남편이기에 구분할 수 있었다. 평소에 곱고 단아한 웃음이 아니라 어딘가 들뜬 숨길 수 없는 여자의 웃음이었다.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그때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챌 수 있었다. 내 친구였다. 이거 내가 좋아하는 맛이네.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속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문을 열어젖히고 싶었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바보가 될 것 같았다. 문턱에서 발걸음을 뗀 나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거실로 들어섰다. 여보, 나왔어. 부엌 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다. 얼굴은 벌개져 있었고 손에는 방금 닦은 듯한 앞치마가 들려 있었다. 뒤이어 내 친구가 웃으며 따라 나왔다. 어이구, 벌써 왔네.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났나 보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일찍 끝났어. 둘이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아, 별거 아냐. 그냥 옛날 얘기 좀 하다가.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스친 눈빛, 그 짧은 순간에 오간 공기, 그것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것이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밤늦게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 멀리서 우리 집 불빛이 새어나왔다. 아내는 늘 일찍 잠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거실 불이 환히 켜져 있었다. 조심스레 다가가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소파에 앉은 아내와 내 친구가 있었다. 둘은 서로 가까이 앉아 있었고 아내는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건드렸다. 내 친구는 어깨를 내주며 무언가 속삭였다. 그 장면은 마치 연인이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같았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야 할지 그대로 등을 돌려야 할지 갈등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에서 또다시 내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술 기운에 괜한 오해를 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문 앞에서 돌아섰다. 그러나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의 향기를 맡자 내 가슴은 더욱 요동쳤다. 그녀는 여전히 고왔고 따뜻한 체온을 품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의심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크게 타올랐다. 나는 알았다. 이제 곧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한시도 편치 않았다. 눈을 감아도 아내와 친구의 웃음소리가 귀에 맴돌았고 눈을 뜨면 두 사람의 시선이 겹쳐지던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애써 외면했지만 작은 단서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첫 번째는 전화였다. 어느 날 아내가 설거지를 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는 무심코 화면을 흘끗 보았다. 발신자는 김형님.
분명 내 친구였다. 하지만 시각은 밤 11시였다. 그 시간에 굳이 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 이유가 있었을까? 나는 핸드폰을 집어 들려 했지만 아내가 다급히 달려와 손에 쥐며 말했다. 여보, 이건 내가 받을게. 짧은 순간 아내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다. 당황과 긴장, 그리고 묘한 설레임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모른 척했지만 그날 이후로 집안의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두 번째는 흔적이었다. 나는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됐다. 그런데 어느 날 베란다 재떨이 속에서 낯선 담배꽁초가 발견됐다. 내 것도 아니고 아내도 피울 리 없는 담배였다.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건 내 친구였다. 그는 여전히 흡연자였다.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 저번에 집에 들렀을 때 잠깐 피운 것 같아. 그러나 이상했다. 그 담배꽁초는 며칠 전 청소한 곳에 새로 생긴 것이었으니까. 세 번째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었다. 시장에서 장을 보던 어느 날, 뒷짐진 노인이 흘려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저 집 부부 참 사이 좋아 보이던데 요즘 보면 부인 얼굴이 달라졌어.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맞장구 쳤다. 맞아요. 화색이 돌잖아. 근데 남편이랑 함께 있는 건 못 본 지 오래됐네요. 나는 발걸음을 멈출 뻔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내 가슴 속에는 칼처럼 꽂혔다. 내가 모르는 사이 아내는 누군가와 다른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동네 사람들의 눈에도 그 흔적이 비쳤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일부러 늦게 들어갔다. 집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창문 너머로 은은한 그림자가 비쳤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거실에선 인기척이 없었지만 안방 문틈 사이로 희미한 대화가 새어나왔다. 오늘은 오래 못 있어요. 괜찮아. 이렇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숨이 막혀왔다. 목소리는 분명 내 친구였다. 그리고 그 답은 아내의 목소리였다. 낮게 떨리는 목소리.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이미 선을 넘어 있었다. 나는 문고리를 붙잡은 채 손이 떨렸다. 그 자리에서 문을 열어젖히면 모든 게 끝날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이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에선 수십 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친구와 함께 웃고 울던 세월, 아내와 나눈 첫날 밤, 아이가 태어났던 순간, 그 모든 기억이 내 손을 막았다. 결국 나는 문을 열지 못한 채 등을 돌려나왔다. 하지만 그 순간 알았다. 이제 내 집은 내가 알던 집이 아니었다는 걸. 가장 믿었던 두 사람이 내가 없는 곳에서 서로를 품고 있었다는 걸. 나는 더 이상 마음을 다잡을 수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증거들이 쌓이는데 내가 모른 척한다는 건 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 이번엔 직접 확인하자. 피할 수 없으면 두 눈으로 보고 끝내자.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다. 아내는 평소처럼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올게요라며 외출 준비를 했다. 나는 일부러 태연한 척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그러나 속으론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아내가 집을 나서자 곧장 뒤를 밟았다. 몇 걸음 거리를 두고 따라가자 아내는 익숙한 길로 향했다. 큰 길을 벗어나 골목길로 접어들더니 오래된 여관 간판 불빛이 보였다.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다. 아내는 잠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문 안으로 사라졌다. 나는 손에 땀이 흥건히 고였다. 그 순간 낯익은 그림자가 골목 안으로 다가왔다. 바로 내 친구였다. 그는 모자를 눌러 쓰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아무 망설임 없이 같은 문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 눈앞이 캄캄해지는 충격. 수십 년을 믿었던 두 사람이 내 눈앞에서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 한참을 서 있던 나는 결국 문 가까이 다가갔다. 낡은 여관 창문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웃음소리, 잦은 발걸음 소리, 그리고 낮게 섞이는 대화가 들려왔다. 이렇게라도 안 보면 견딜 수가 없어. 당신만 있으면 돼. 나도 그래.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가 딱딱 부딪혔다. 이건 더 이상 추측도 의심도 아니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쾅 하고 박혔다. 집으로 돌아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다. 아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단정히 차려입고 들어와 있었다. 웃으며 말했다. 여보, 늦게 왔네. 피곤하지?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내 속은 뒤집혔다. 방금 전까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던 얼굴이 아닌가. 그런데 그 얼굴이 나를 향해 태연히 웃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잠자리에서도 등을 돌린 채 눈을 감았다. 그러나 아내의 체온이 다가올 때마다 숨이 막혔다. 그 향기와 온기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내 친구와 공유한 것이라는 생각이 미쳐버릴 듯 나를 괴롭혔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부엌에서 식탁을 차리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놀림은 평소와 같았지만 내 눈에는 낯설고 불순하게 보였다. 마치 모든 게 연극 같았다.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온 가정이 사실은 무대였고 나는 그 무대 위에서 바보 같은 배우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결심했다. 이제 끝내야 한다. 더는 눈 감고 살 수 없다. 그들이 쌓아온 은밀한 시간을 모두 드러내겠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내 머릿속엔 끊임없이 두 사람의 모습이 맴돌았다. 여관의 불빛,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웃음소리, 아내가 돌아와 보여준 태연한 얼굴. 그 모든 게 하나의 그림처럼 이어졌다. 나는 차라리 증거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냥 추측만으로는 끝낼 수 없었다. 며칠 뒤 아내가 잠든 틈을 타 휴대전화를 들여다보았다. 평소 잠금 패턴을 잘 알지 못했는데 우연히 눈앞에서 그녀가 쓰던 손놀림을 떠올려 따라하자 화면이 열렸다. 나는 숨을 죽이며 메시지를 훑었다. 거기엔 낯선 이름이 있었다. 김영. 내 친구였다. 메시지 창에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들이 줄줄이 남아 있었다. 오늘도 기다릴게. 어제는 정말 좋았어. 다음엔 더 오래 함께 있고 싶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건 상상도 아니고 추측도 아니었다. 내 아내와 내 친구가 나눈 대화였다. 나는 방 안에 누운 아내를 바라봤다. 고운 얼굴로 평온히 잠든 그녀가 바로 그 문자의 주인공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미친 사람처럼 변했다. 아내가 외출하면 몰래 따라 나섰고 친구와 만나는 장소를 확인하려 애썼다. 결국 어느 날 두 사람을 똑똑히 보았다. 도심 외곽 카페 한낮의 시간이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인 건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아내와 내 친구였다. 그들은 너무나 편안했고 서로의 손등 위에 손을 올린 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내는 분명 연인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고 카페 문 앞까지 갔다. 그러나 차마 들어가질 못했다. 내 입에서 쏟아질 말이 두려웠다. 그 순간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게 분명했기 때문이다. 돌아오는 길 나는 눈물이 났다. 분노와 허탈함 그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상실감이 뒤섞여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더는 못 참는다. 두 눈으로 본 이상 끝을 봐야 한다. 며칠 뒤 기회는 스스로 찾아왔다. 친구가 우리 집에 찾아온 것이다. 술 한 병을 들고 들어와 태연히 앉는 그의 모습에 나는 속이 뒤집혔다. 아내는 옆에서 조심스레 잔을 채워주며 미소를 보냈다. 두 사람의 눈빛은 그 짧은 순간에도 번쩍였다. 나는 그 장면을 참을 수 없었다. 술잔을 탁자 위에 세게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 둘 대체 무슨 사이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내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친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얼버무렸다. 야, 무슨 소리야. 괜한 오해하지 마라. 그러나 내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이 보였다. 몸짓, 눈빛, 떨림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내 눈으로 다 봤어. 밤마다 낮마다 둘이서 만나는 거.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 방 안은 숨조차 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구었고 친구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걸 확신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났다.
나의 집, 나의 가정, 나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곧 폭풍 같은 순간이 닥칠 거라는 걸. 나는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그동안의 의심과 추측은 이제 분명한 현실이 되었다. 내 눈앞에서, 내 집 거실에서 내 아내와 내 친구가 함께 앉아 있었다. 술잔을 채우며 주고받는 시선, 익숙한 미소, 억지로 숨기려는 떨림까지 모든 것이 나를 짓밟았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너희 둘 무슨 사이냐고 물었다. 대답해. 아내는 고개를 떨군 채 말이 없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내 친구는 침착한 척하며 술잔을 들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탁자 위에 잔을 쓸어 엎었다. 술이 바닥에 흩어지며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울렸다. 내가 바보로 보여? 다 알고 있어. 내가 출장 간 사이 내 집에 드나들고 내 아내랑.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분노가 나를 질식시킬 듯했다. 아내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여보,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줄 몰랐어.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변명도 부정도 아니었다. 단 한마디의 인정. 내 아내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온 그 고백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친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그만해라. 내가 뭘 알아. 이 여자 너 옆에서 평생 참으며 살았어. 넌 일만 쫓고 집안일은 외면하고 이 여자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내가 대신 곁에 있어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냐. 나는 그 말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생을 함께한 친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이야. 그는 내 허물을 들춰내며 자신이 정당하다는 듯 외치고 있었다. 아내는 얼굴을 감싼 채 흐느꼈다. 그 눈물은 회한인지 연민인지 아니면 또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눈물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제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하지 않았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고 그를 향해 달려들 뻔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몸이 굳었다. 수십 년의 우정과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내 손은 차마 내려치지 못했다. 둘 다 나를 죽였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방 안은 정적에 잠겼다. 술 냄새, 깨진 유리 조각, 흘러내린 눈물 모든 것이 뒤엉켜 숨조차 쉴 수 없는 공간이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제 우리 셋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 집은, 이 우정은, 이 결혼은 이미 끝장났다는 것을. 방 안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내 친구가 비웃듯 고개를 들어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나한테 평생 은혜라도 입은 줄 알았냐? 우리가 함께한 세월 내가 얼마나 너한테 져주며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사업이 망했을 때도 내가 대신 빚을 떠안아줬고 너 힘들 때 내가 곁에서 버텨줬어. 그런데 넌 늘 자기밖에 몰랐어. 이 여자 끝틈에서 외로워 울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분명한 도전이었다. 마치 지금 이 순간조차 내 앞에서 아내를 차지하겠다는 듯한 기세였다. 아내는 얼굴을 감싸준 채 흐느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엔 미묘한 흔들림이 있었다. 분명 죄책감에 젖어 있었지만 동시에 나를 향한 애절한 시선은 아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 옆에 선 내 친구에게 가닿았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 피가 거꾸로 솟았다. 이제 대답해. 나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가정이냐, 저놈이냐? 아내는 몸을 떨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한참의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하지만 나 더는 거짓말 못해요. 그 사람과 있으면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옆에서는 늘 그림자였는데 그 사람과 있으면 여자로 숨 쉴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다. 내 아내의 입에서 여자라는 말이 흘러나왔을 때 그것은 단순한 외도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마음까지 내 친구에게 넘어가 있었다. 나는 주먹을 불끈 쥐고 그에게 달려들었다. 격렬하게 몸이 부딪히고 탁자가 뒤집히며 잔이 깨졌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울렸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 그러나 멈출 수 없었다. 내 속에서 들끓던 분노와 배신감이 한꺼번에 폭발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믿음이 송두리째 부서지는 순간 내 손길은 멈추지 않았다. 친구도 만만치 않았다. 그는 악착같이 나를 밀쳐내며 외쳤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이 여자가 평생을 허비한 거야. 나는 그 말에 눈이 뒤집혔다. 내 가정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그의 목소리에 더 이상 우정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순수한 적의 선언이었다. 결국 나는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내는 울면서 내 곁으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 장면은 내 심장을 산산이 찢어 놓았다. 둘 다 나를 2번 죽이는구나. 나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집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술에 젖은 바닥, 깨진 유리, 흩어진 서류들. 하지만 가장 산산조각난 건 내 마음이었다. 이제 선택은 하나였다. 모든 걸 끝내거나 모든 걸 무너뜨리거나.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알았다. 내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의 소동 이후 내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바닥에 흩어진 잔해처럼 우리 셋의 관계도 산산이 조각났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고 아내는 흐느끼며 방으로 숨어들었으며 내 친구는 피투성이 얼굴을 닦아내며 나를 노려보았다. 다음 날 아내는 집 몇 개를 꾸려 집을 나섰다. 나는 붙잡지 않았다. 붙잡을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현관을 나설 때 잠시 내 쪽을 돌아봤지만 그 눈빛은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분명한 건 그 눈빛이 더 이상 나를 향한 여자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다. 며칠 뒤 동네에선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그 집 부인이 남편 친구와 눈이 맞았다더라. 평생 같이 다니던 친구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대. 시장에 나가면 수군거림이 내 뒤를 따랐고 술집에 앉아도 낯선 시선이 나를 꿰뚫었다. 나는 점점 더 초라한 남자가 되어갔다. 내 친구, 그는 더 뻔뻔했다. 가게 앞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피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내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받아들여라. 그 여자는 내 옆에서 오래전에 떠났던 거야. 내가 놓친 걸 내가 채운 것뿐이다. 그 순간 나는 치를 떨며 돌아섰다. 더 이상 대꾸할 가치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이미 마음이 떠난 여자를 억지로 붙잡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집안은 썰렁했다. 아내가 떠난 뒤 식탁은 늘 비어 있었고 방 안은 냉기만 감돌았다. 벽에 걸린 사진 속 미소는 이제 나를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던 아내와 친구가 이제는 내 인생을 가장 깊이 파괴한 이름이 되어버렸다. 나는 밤마다 술잔에 기대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뭘 놓쳤던 걸까? 그러나 아무리 곱씹어도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남편으로서 부족했던 점, 친구로서 무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그 모든 걸 합친다 해도 배신을 정당화할 순 없었다. 결국 그들은 내 등을 찌른 칼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다. 내 인생에서 가장 오래 믿었던 2사람은 동시에 내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제 내 곁에는 깨진 장과 바람 빠진 웃음소리만 남았다. 밤마다 술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한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피부치도 평생의 친구도 아내도. 내가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2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칼날이 되어 돌아왔다. 나는 아직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든다. 혹시 아내가 혹은 친구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그러나 문틈으로 들어오는 건 바람뿐이다. 돌아보면 신호는 곳곳에 있었다. 내 아내가 친구와 함께 웃던 순간, 내 친구가 내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모습. 나는 다 알면서도 못 본 척했다. 설마라는 아니란 생각이 내 가정을 무너뜨렸다. 이제야 깨닫는다. 여자는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난다는 걸, 남자는 욕망이 눈을 가리면 의리조차 버린다는 걸. 젊은 날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우리 우정은 평생 변치 않는다고 다짐했던 그 친구조차 여자의 손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나를 배신했다. 나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는다.
그럴 힘조차 다 빠져나갔다. 다만 씁쓸한 미소로 내 인생을 곱씹을 뿐이다. 남은 날들은 홀로 견뎌야 한다. 외로움 속에서 배신의 상처를 안고 이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있다면 꼭 전하고 싶다.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한다. 의리, 믿음, 사랑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 상황 하나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다. 내가 남은 인생을 통해 깨달은 진실은 단순하다. 남자는 친구 하나, 여자는 마음 하나 잘못 믿으면 평생이 무너진다. 나는 여전히 빈 식탁 앞에 앉아 술잔을 기울인다. 아내의 빈자리, 친구의 배신, 그리고 내 어리석음을 곱씹는다. 하지만 이제 울지 않는다. 그 눈물조차 아깝다.